네, 이번에 IT 쪽 봐야 되겠죠. 목요일 또 나오시는 분입니다. iCanDoIt이고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직 소속부 안 바뀌었네요? 네. 자문서를 아직 안 바뀌었어요. 아, 네. 조만간 이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네. 바뀐다는 얘기가 들려서 네네. 바뀌면 꼭 그 타이틀 아, 알려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미 뭐 기업은 나갔고 네네. 레이크 머티리얼스인데 그거 네. 풀어보기 전에 네. 앞서 잠깐 다루긴 했습니다만 GPT-4 네네. 우리 시각, 그러니까 현지 시각 16일이니까 우리 시각 네네. 오늘 저녁 좀 나올까요? 네네. 뭐 3월 14일 이제 공개가 됐고요. 그거는 이제 네네. 오픈 AI고 네네. 마이크로소프트 AI 데이가 있잖아요. 16일. 네네. 네. 아, 이제 거기 이제 빙 챗에 이제 사용될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요게 이제 GPT-4고요. 지금 이제 나온 거는 유료 챗 이제 GPT 플러스에 이제 요게 이제 GPT-4가 적용이 되는 거고 기존에 쓰던 거는 이제 챗GPT 같은 경우는 GPT 3.5 기반입니다. 그렇죠. 네, 3.5 기반이고 이번에 새로 이제 공개된 GPT-4 같은 경우는 다중 모드가 적용이 돼요. 다중 모드? 네, 어떤 기존에는 텍스트만 쳐서 넣었잖아요. 아, 네네네. 네, 이제는 이미지까지 그래서 가능합니다. 멀티모달 인터페이스. 맞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 뭐 완전한 멀티모달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가는 방향은 이제 맞는 거죠. 그 파라미터라고 하는 매개 변수가 아직 네. 공개는 안 됐는데 네네. GPT 3.5 버전에는 1,750억 개. 네네, 맞습니다. GPT-4는 조단위라고는 얘기하는데 네네. 이게 그게 좀 미묘해요. 그래서 이제 요게 파라미터는 공개는 안 됐는데 네. 이제 한 번에 데이터 처리량이 얼마냐. 그 전에는 3,000 단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나온 게 보니까 25,000 단어. 25,000단어. 네, 그러면 대충 한 8배가 늘어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게 단순히 이제 파라미터에 정확하게 이제 증가한 양인지는 이제 알 수가 없지만 네. 어쨌든 대충 8배에서 10배 정도는 늘어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기존의 3.5 기반이 1,750억 개 파라미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네. 1만 개의 엔비디아 GPU가 필요했거든요. 아. GPU가 이제 필요했는데 그렇죠. 이게 사실 네. 연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 GPT 3.5 버전의 이제 챗 GPT가 그때 네네. 이영수 대표가 얘기했지만 네네, GPU 만 개 병렬인가? 맞습니다. 네, 만 개가 필요합니다. 만 개. 네네, 세보지도 못하는 만 개. 네네. 한 개당 그때 가격이 제가 알기로는 1,500만 원 정도. 1,500만 원이. 네, 지금 요즘 나오는 이제 A100이나 네. 뭐 그런 것들은 그 정도 합니다. 와. 오.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지금 요것 덕분에 지금 TSMC가 파운드리 업황하고 반대로 가고 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지금 1월, 2월 TSMC 실적이 생각보다 너무 잘 나오고 있고요. 공장이 불난다면서요. 네네, 맞습니다. 호떡집에 불나듯이. 그렇죠. 실제 불난 건 아니고 이게 불난 게 네네, 아니라 가동률이 네, 팡팡 가동. 돌아간다는 거고 그게 결국 엔비디아 쪽 GPU 쪽 수요가 큰 역할을 했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0날인가요? 네네. 엔비디아도 아마 이 테크니컬 기술자들 모임이 네네. 회의 컨퍼런스가 네네, 있는 걸로 그렇죠. 알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요. 이게 그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웨이퍼가 투입되면 이제 칩이 나오는 그 택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한 5개월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5개월 뒤에는 여기 또 기본적으로 HBM3, SK 하이닉스 HBM3가 기본으로 같이 조립돼서 들어가잖아요. 하이 밴드위스 하이 밴드위스 메모리. 네, 맞습니다. 혀 꼬여가지고 네네. 요즘 SVB 때문에. 아, 그래서. 어쨌든 네, 그게 이제 그 메모리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웨이퍼 투입돼서 나오는 시간이 3개월이에요. 네. 근데 파운드리는 한 5개월이니까 요게 대충 때려보면 한 2분기부터는 HBM3 수요가 엔비디아 칩 증가 수만큼 나온다라는 이제 계산이 나오는 거고.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300조 막 때려 맞습니다. 넣는 거 아니에요? 네. 이게 그냥 뭐 막 때려 넣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다 그렇죠. 계획이 있고 맞습니다. 좀 전략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HBM3 쪽으로 수요가 폭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제 여기 이제 관련된 업체가 이제 한미반도체라는 업체가 요 TSV TC 본딩 쪽을 독점을 그러니까 하고 주가는 있습니다. 지금 한번 네네. 확 올랐다가 네네. 눌려 있지만 결국에는 다음 타선에 또 들어가는군요. 네, 그렇죠. 예정된 미래인 거죠. 네.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자, 이 사전에 GPT 얘기만 또 길어졌는데 우리가 네. 오늘 원래 같이 하던 목요일 유튜브가 없어요. 네, 지난주에 이제 눈물의 마감을. 네. 제가? 이영수 대표 따라왔어요. 자, 그래서 네네. 오늘 웃으면서 할 수 있는 거는 네네. 우리 네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인데 자, 네네. 기업으로 갑시다. 레이크 네네. 머티리얼스 네네. 보잖아요. 시세가 좀 오르고 있어요. 지금. 네네. 일단 아시는 분도 있지만 네네. 모르시는 분을 네네. 위해서 무슨 기업인지 알려주시죠. 이제 반도체 공정 같은데 이제 그 증착에 쓰이는
소재를 합니다. 전구체라고 하죠. 전구체. 네, 그런 것들을 하는 회사고요. 이제 반도체뿐만 아니라 이제 LED나 태양광 같은 데도 이제 첨단 소재를 납품하고 있고요. 여기 이제 김진동 대표 같은 경우는 그 DNF라는 회사 2001년에 이제 공동 창업을 해서 이제 같이 하다가 2010년에 나와서 만든 회사가 이제 레이크 LED. 네. 원래는 LED 소재를 하려고 만든 회사였어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LED 산업이 네, 안 좋아지면서 이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 우리 들여다보고 있지만 AR, VR, XR 디바이스 네네. 여기가 개화를 해야 되는데 애플이 그렇죠. 아직도 지금 저기에서 LED가 사실은 뭐 네네. TV 쪽은 지금 뭐 그냥 그냥 늘어지는 분위기고 네, 그렇죠. TV 쪽도 안 좋죠. 전장으로 가려니 네네. 일단 여기 먼저 써봐야 되거든. 맞습니다. 네. 그죠? 네. 여기가 되면은 이제 전장으로 들어가면 네네. 이 LED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또 개화할 텐데. 그렇죠. 네. 네. 하여튼. 좀 뭐 마이크로 LED 말씀하신 건데 네. 그게 되게 어려워요. 기술 어렵죠. 자체가 되게 어려워서 잘 안 되고 있고 뭐 그래서 좀 그 LED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반도체, 태양광, 석유화학 같은 것들로 이제 사업을 확장을 해서 회사 이름도 그래서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바꿨습니다. 이후로. 자, 그럼 뭐 쭉쭉 나가보죠. 네네. 네, 뭐 LED 소재 부문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장이 불확실합니다. 이제 네.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지난 4분기에 좀 지지부진했고요. 요게 뭐 결국 디스플레이 업황하고 직결되는 건데, 네. 뭐 그리고 이제 지금 미니 LED 쪽에서 주요한 수요처가 애플이잖아요. 그렇죠. 애플 아이패드하고 맥북인데 네. 그게 또 OLED로 바뀝니다. 아, 거기도 구부려 볼까요? 앞으로 꼬부리겠죠. 네네. 폴더블로 갈 폴더블로. 겁니다. 네, 폴더블로 갈 것 같고, 결국 이제 팀쿡은 OLED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네. 팀쿡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네. 그 AR, XR 디바이스를 빨리 종용하는 것 같은데 디자인팀에서 충돌이 났다고 그렇죠. 뭐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뭔가 지금 조급함이 느껴지긴 해요. 저쪽도. 네네 그렇죠. 그때 대표가 하라 그러면 해야죠. 해야죠. 네. 네. 맞습니다. 나오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일단 올해 좀 기대할 부분은 결국 반도체하고 석유화학 쪽, 촉매 쪽 사업인데요. 반도체 쪽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반도체 사업이 21년도에 450억 했는데 작년에 한 770억 정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네. 올해는 1000억을 넘어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작년 이제 연말쯤에는 주가가 좀 지지부진했던 게 이 그렇죠. 회사가 SK 하이닉스 쪽에 붙어 있는 밴드예요. 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뭐 별로 재미없겠구나 했는데 그 힘든 와중에서 이제 그 어떤 경쟁사들 내에서 또 경쟁 우위가 생긴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SK 트리캠이 이제 그 전구체 지르코늄 쪽에 이제 불량 이슈가 나서 오. 네네 반사이익을 또 보고 있고요. 어. 이 회사가 좀 반사이익을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D램 같은 경우는 1A 네. 네, 이제 12나노죠. 이제 여기부터 하프늄이 적용이 됩니다. 지르코늄, 하프늄 네네. 막 이제 그렇죠. 독특한 원소들이 등장하는 거죠. 네네 사실 맞습니다. 영화 얘기 자꾸 해서 그렇지만 엑스맨에 보면은 네네 뭐죠 그거? 있어요. 네. 까먹었구나. 단어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아 네네 그리고 또 요즘 그거 네. 와칸다 그 네네. 보면은 네 블랙팬서 네, 블랙팬서? 네네 네. 블랙팬서 독특한 광물들이 나오죠. 네네 맞습니다. 이 광물이 왜 등장하냐면은 사실 아까 연결은 GPT부터 시작했지만 반도체를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누는 네네 그렇죠. 열이 나죠, 열. 네네 맞습니다. 그 열을 견뎌야 되는 네. 게 말씀하신 지르코늄 하냐, 하프늄 네네 그렇죠. 이런 것들. 네네네. 거기에 뭐 또 더 들어가면 그렇죠. 레이더 우리 그렇죠. 얘기했잖아요. 네네. 에이사 레이더 보면은 그 열 나는 걸 네네. 견디기 위해서 그렇죠. 쫙 하는 것들. 이제 뭐 또 열도 견뎌야 되고 맞아, 이제 맞아. 또 전자가 튀어나오는 것들을 이제 또 이렇게 막을 씌워줘야 되는데 그렇죠. 네.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지르코늄하고 이제 하프늄 같은 것들이 많이 쓰이는 거고요. 네, 지금 뭐 2차 대전 네네. 뭐 맨날 니켈 뭐 네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맞습니다. 중요한 광물은 그 네, 광물이 그렇죠. 더 중요한 건데. 이제 화학 공부를 좀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말이야. 네. 자, 그래서 그래서 중요한 게 이제 SK 하이닉스가 이제 1A 공정 비중이 원웨이는 네. 더 미리 네. 나노 공정이죠. 네네 12나노 공정인데요. 이게 작년에 11% 비중 정도 됩니다. 네. 근데 올해는 한 29%까지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되고 요건 이제 결국 DDR5 쪽을 타깃으로 한 거고 그러면 여기 하프늄 소재가 많이 쓰이거든요. 그걸 또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주로 이제 납품을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럼 올해 또 과거 일본 수출 규제로 네네. 좀 반사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네네. 오늘 한일 정상회담에 들어갔잖아요. 네네. 우리 한 동진 쌤이 어처구니가 없는 네네. 일들이 있지만. 그렇죠. 네. 사실 그
그 일본 소재 그 3대 소재 그 국산화 수혜를 받던 업체들이 대부분 밀려요. 그 주가가. 소부장 네네. 국산화 이슈 네네. 했던 기업들이 지금은 한일 관계에 개선- 좋게 얘기하면 그렇죠. 개선인데 개선되면서 좀 확 이제 밀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렇죠. 심리가 이제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뭐 동진 세미캠이나 뭐 네. DNF나 뭐 이런 회사들인데 레이커 머티리얼스는 좀 달라요. 아, 그래요? 네, 이 회사는 좀 상당히 오히려 반대로 오르고 있고 이제 그게 사실은 그 IR의 영향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기업을 알리는. 네네 맞습니다. IR의 영향도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레이커 머티리얼스 같은 경우는 그거 외에 뭐 이제 ESG 트렌드에도 맞아 떨어졌고 그리고 뭐 이제 그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자회사가 그 황화 리튬 쪽 그 개발 전구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소재거든요. 네. 네, 그런 쪽이 나오면서 좀 이제 같이 어떻게 보면 시세가 편승한 측면이 있죠. 네. 그러면 올해 석유화학 부문이 또 중요하게 포인트로 네네. 그건 뭔가 이건? 이게 석유화학을 이렇게 정제를 할 때요. 네. 이거 좀 섞어주면 아, 촉매제 네네. 들어가는구나. 굉장히 이제 효율이 좋아지는 게 메탈로센 촉매라는 건데요. 네. 요걸 섞어주면 굉장히 효율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고급 수지류 있잖아요. 플라스틱 뭐 그런 거하고 차세대 태양광 필름 소재 뭐 이런 쪽에 쓰이는 재료들이고 이게 아직 뭐 매출이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다는 거고요. 그렇죠. 올해 뭐 한 180억 정도 추정이 됐는데 예상이 됐는데 이게 전년 대비해서 116% 증가한 거고요. 네. 중요한 게 이게 글로벌 4개 업체밖에 못할 정도로 기술 장벽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촉매제가 사실 제가 이제 비율을 들 때 비빔밥에 들어가는 참기름. 참기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제일 비싸잖아요. 한두 방울 들어가지만 네. 풍미를 확 살리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네. 하지만 그 고가다른 거. 그렇죠. 제일 비싸다는 제일 거죠. 비싸다는 네네. 거. 우리가 2차 전지 뭐 첨보 같은 첨보 회사들도 같은 그렇죠. 첨가제가 원래 제일 비쌉니다. 네. 다 알고 있어서 그렇죠. 이영수 대표랑은 뭐 네. 얘기를 못 하겠어. 자, 태양광 소재 매출 쪽 네네. 이쪽을 봐야죠. 네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사실 중국은 지금 뭐 눈에 뭐 위쪽으로 들어오는 뉴스가 적어서 그렇지 태양광 뭐 어마어마해요. 거기 네네. 블레이드 뭐 170m짜리 막 그렇죠. 실어 나르는 거 보면은 맞습니다. 우와. 아유, 자 그래서 태양광은 네네. 태양광 소재 쪽도 되게 좋아요. 이게 고효율 태양광 쪽에 들어간 소재를 주로 하는데 네. 이게 이제 올해 한 360억 정도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년 대비해서 한 30%는 성장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여기에 또 소재가 이제 TMA라는 소재가 있어요. 이제 트리메탈 알루미늄이라는 소재가 있는데 네. 이게 또 핵심적인 기술인데 이것도 오케이. 글로벌 3개밖에 못하는 회사. 네. 진입 장벽이 되게 높다. 그렇게 어. 보시면 됩니다. 네, 한 종목 가지고 너무 깊게 가니 큰 재미가 없어질 네네.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네. 뭐 지속적으로 증설을 또 추진하고 네네. 있다고요? 네네. 지난 2월 말에 이제 140억 투자 발표를 했고요. 네. 요거는 이제 주로 반도체, 전구체 쪽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종의 2공장 부지에다가 뭐 시설 투자를 하고 있고 요게 9월에 완공이 되니까 네. 아마 연말에는 매출 반영이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자, 올해 실적 전망하고 네. 현재 주가에서의 밸류에이션 매력도는 네네.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매출이 올해 매출이 한 1,600억 매출 정도 보고 있고 영업이익은 한 44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이익률 되게 높은데요. 시가총액이 지금 4,700억 정도인데 이 정도면 업사이드가 그래도 한 20% 정도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0% 정도는 네네. 업사이드. 업사이드가 충분할 보인다. 것 같습니다. 근데 단기간에 좀 제가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이 올라가지고 네. 네. 누가 컨닝했는지 네. 좀 신규 진입은 조금 조심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세는 좀 그렇다. 네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끝낸 이유는 다른 기업도 조금 여쭤보려고. 네네. 최근에 제가 또 그랬는데 사명을 바꾼 네. 에코앤드림요? 에코앤드림. 네네. 전에 예전에 이영수 대표가 그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네. E&D. E&D. 네네, 맞습니다. 원래 에코 E&D였나? 그냥 E&D. 원래 E&D였는데 회사 이름을 에코앤드림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바꿔가지고. 네. 이게 에코그룹인 줄 알고. 스웨덴 노스볼트에 이제 네네. 저기 들어갔죠. 양극재, 양극재 전구재. 유미코어 쪽에 이제 유미코어. 벨기에 유미코어가 세계 1위 양극재 업체인데 거기에 이제 그 양극재 어떤 머티리얼 그러니까 맞아요. 이걸 미립자로 가공해 주는 그런 것들을 한국에 하거든요. 이제 연구소도 만들고 네네. 막 했다고 해서. 맞습니다. 이영수 대표가 많이 얘기했던 기업인데 네네. 그 기업이 갑자기 없어지고 사명이 바뀌는 바람에 그렇죠. 사실은 에코앤드림이다. 네네. 끝났어요? 아니요. 어떨 거 같냐고. 네네. 회사는 좋죠. 왜냐하면 그 유미코어 쪽으로 그 비중도가 높잖아요. 네. 그 거래 비중이 높은데 지금 유럽 쪽에서 유럽판 IRA를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직결되는 수혜거든요.
유미코어 쪽이 좋아지면 네. 같이 또 이제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림이고 그리고 이제 유미코어 같은 경우는 LG화학이 계속해서 인수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회사가 그동안 좀 주가가 움직였던 부분들인데 네. 자, 다만 아쉬운 거는 이제 작년에 2차 전지 쪽 소재가 매출 반영이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계속 딜레이 되고 있던 부분 때문에 네. 주가가 많이 빠졌는데 어제 거의 상한가 가까이 밀어 올렸거든요. 오. 그래서 조금 계속해서 이 회사는 기술력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미세 파우더를 만드는 기술 자체가 어렵죠. 어렵습니다. 지난번에 이게, 그 혼합하는 어디 윤성 FNC? 네네 그쵸. 맞았나? 윤성 FNC 했었습니다.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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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철기 같은 데모 마그네틱 같은 회사들도 있고,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기술이 되게 어떻게 어렵죠. 보면 어렵거든요. 그런 회사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주력 사업은 원래 그 디젤 쪽 클린 디젤. 그러니까 예전에 클린 디젤이 거짓말이었지만 디젤 쪽 그런 장치들이나 촉매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다양한 얘기 들어봤고요. 네네. 오늘은 레이크 머티리얼스 중심으로 해서 네. 확장을 좀 해봤습니다. I can do it이었고요. HSL 파트너스 이형수 대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